제일 첫 번째가 함수의 이 증가와 감소거든요. 증가와 감소.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냐면 요 증가한다는 것과 요 증가 상태에 있다. 요 두 가지 말을 먼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증가한다는 것의 정의는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그 대답하나요? 점에서 미분계수가 0보다 커요? 아니요, 아니에요. 증가한다는 것의 정의는 이 두 개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얘는 구간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얘는 한 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증가한다의 정의는 뭐냐면 1번 어떤 구간 안에 속하는 임의의 x1, x2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안 써도 되죠. 구간 안에 속하는 임의 x1, x2에 대해서 만약에 x값이 커지면 그거에 해당하는 함수값도 커질 때 이해했어? 얘를 만족하면 이거면 이거다. 이거이면 이거일 때 이거이다. 이걸 성립하면 우리가 그 구간에서 함수가 증가한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증가한다는 거의 구체적인 정의입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뭐겠어요? 얘를 만족하는데 부등호가 반대로 되면 그렇지, 그 구간에서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럼 증가 상태에 있다라는 것의 정의는 뭐냐면 어떤 A라는 점에서의 함수값이 이거보다 조금 작은 점에서의 함수값보다는 크고 이거보다 조금 큰 값에서의 함수값보다 작으면 얘는 X는 A에서 증가 상태에 있다라고 정의를 해요. 둘 다 정의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얘를 구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이런 함수가 있는데 요 A부터 B라는 구간에서 함수는 증가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요 특정한 점에 대해서 보고 싶어요. 요 점. 그럼 요 점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X는 A에서 이 그림상에서는 증가 상태에 있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조금 작은 점에서 함수값 보다는 크고 이거보다 조금 큰 값에서 함수값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X는 A에서 증가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도 한다고요. 알겠어? 그럼 여기서 H는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될까? 그렇지. 양수인데 어떤 양수? 그 0에 0에 가까운 양수. 그래서 아주 작은 양수 이렇게 쓰면 돼요. 아주 작은 양수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죠? 그럼 우리가 미분을 배우고 있으니까 얘가 대체 미분이랑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도함수가 0보다 크면 어떤 구간에서 구간 안에 속하는 모든 x들에 대해서 도함수가 만약에 0보다 크면 안녕 chen? 빨리 들어와. 구간 안에 속하는 모든 x들에 대해서 도함수가 0보다 크면 그 구간에서 함수 fx는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이해하죠? 그럼 네 번째는 f'A가 0보다 크면 역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f'A가 0보다 크면 얘가 x는 A에서 요 증가 상태에 있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증가 상태에 있다. 알겠어? 여기까지 이해하기 쉽지? 근데 이제 5번이 약간 걸리는데 5번이 뭐냐면 3번의 여기예요. 3번의 여기인데 어떤 함수가 구간에서 증가하고 있어. 함수 fx가 증가하고 있으면 증가하면 그 구간에서 도함수가 0보다 크다. 이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도함수가 0보다 그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는 왜 아닐까요? 도함수가 모든 값에서 0보다 안 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5번은 지금 구간에서 함수 fx가 증가하면 그 구간에서 도함수가 0보다 크냐라고 물어본 거잖아. 자, 안 되는 경우가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 어떤 함수면 돼? 예를 들어 이런 함수 볼까? 그렇지, x 세제곱. 그러니까 5번은 틀린 거예요. 0인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5번은 틀린 건데 이 틀린 발레가 바로 얘예요. 얘를 보면은 얘 도함수를 구해볼게요. 그럼 3x 제곱이죠. 맞아? 그럼 x는 0일 때 이 값이 0이 되잖아요. 맞아? 미분계수가 0인 점을 포함하고 있어도 얘는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다라고 얘기는 한다고. 알겠어? 그래서 5번은 맞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X는 0 이상. 그렇지, 등호가 들어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주의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어려운 거 없죠? 3번에다가 네. 그 등호 붙여도 자, 3번에 등호 붙이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구간에서 도함수가 0보다 이상이면 그 함수는 구간에서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0일 때는 안 되지. 그렇지, 안 되지. 도함수가 전부 다 0이라면 무슨 함수야? 상수함수잖아. 그래서 이게 구간에서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3번과 5번을 구별해서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 책에는 사실은 요 1번, 3번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적어 두실래요? 81쪽에
다 적었죠? 발레까지 같이 알아놔야 돼요. 지금 설명한 거 5번에 그 등호가 안 들어가는 거가 틀렸다. 그 틀린 이유는 y는 x 세제곱인 경우에 x는 0에서 0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까 채점하니까 어제 배운 거 어제 시험 봤는데 이렇게 많이 틀리면 곤란해요. 오늘도 집 가기 전에 매일매일 시험 봐야겠어요. 이거 플러스 한 6문제 더? 이렇게 틀리면 곤란해요. 화요일에도 질문 받아야 돼요. 화요일에 우리 질문 받을 거 많아요. 3, 4, 5단원까지 해오는 건 좀 무리인 것 같고 수학적 기납법이랑 3단원, 4단원은 질문 받아야 돼요. 그 목요일날 5단원 질문 받고 예, 해야 됩니다. 월요일에 할 게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어휴, 오늘부터 해야죠. 오늘부터. 하루 종일 수학만 해야 수학이라도 좀 해요. 수학이라도 좀 해요. 요즘 블랙독이라는 드라마 알아? 몰라? 그 스카이캐슬에 이어서 이제 그 대입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드라마거든. 근데 생각보다 인기는 없나 봐. 나는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 어디 드라마예요? 어디 건지 모르겠는데 재현이 알아? JTBC인가? 그건 모르겠어. JTBC야? JTBC야? 몰라? 나 잘 모르겠어 그거는. TVN이야? 그것도 입시 관련된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는 드라마거든. 그래서 주된 내용이 최근에 뭐였냐면 심화반 학습을 위한 반을 개설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게 뭐 문제 같아요? 심화반 반을 개설하면 예를 들어 20등까지 심화반을 개설한다고 해보자. 21등 애가 좀 서운하겠죠. 그럼 한도 것도 없잖아. 근데 그렇지. 근데 1등에서 20등 사이에서 안 하는 애도 있으니까 그치, 안 하는 애도 있어. 그럼 21등이 포함됐어? 그래서 24등까지 내려왔어? 그럼 25등 애가 서운하겠죠. 이 정도는 이제 포기하겠죠. 포기해요? 아니죠. 걔네도 25등이지만 본인은 또 원하는 대학. 근데 그게 심화반 혜택이 뭐냐면 뭐 방과후 학습 우선권 뭐 이런 것들을 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생기부 특별관리반 그럼 다 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그다음에 뭐 그림만 더 안 내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진학부장과의 뭐 한 달에 한 번씩 면담할 수 있는 특권 뭐 이런 거. 그런 거 없는데. 뭐 그런 게 있나 봐. 뭐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거기 드라마상에선 그래. 실제로는 사실 그런 거 없죠. 그리고 더 재미난 내용은 방과후 학습을 신청한 애가 뭐 국어 뭐 재본 교재를 푸는데 거기에서 시험 문제가 똑같이 나왔다 뭐 이런 거. 그럴 리가 없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그럴 리가 없죠. 실제로는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돌이켜 생각해봤어. 그런 적이 있었나 애들이? 근데 가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방과후를 수학을 A 듣는 애가 있고 B가 듣는 애가 있는데 여기에 문제에서 시험 문제 나왔다고 한 적이 있기는 했어. 한 적이 있긴 했는데 이게 엄청 큰 이슈가 돼서 뭐 공격당하거나 그랬진 않았을 것 같아. 내 기억에. 있었던 적은 있었던 것 같아. 그랬던 적은 있었어. 자, 다 적었죠? 자, 질문이 뭐냐면 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요 구간에서 열린 구간에서 뭐 한다는 거를 증가한다는 걸 증명하래요. 증가함을 증명하라. 증명 나오면 좀 싫죠. 그럼 증가한다는 걸 증명하라는 건 뭘 보여줘야 돼요? 1번을 보여주시면 돼요. 이 구간에서 증가한다는 건 이게 성립하는지를 확인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임의의 x1, x2에 대해서 얘를 만족했어. 그럼 이거를 만족할 때 fx1이 fx2보다 작으냐 이걸 증명하면 되잖아. 그럼 fx2 빼기 fx1을 구해보면 되겠죠.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x2 제곱 빼기 x1 제곱이죠. 그럼 x1 플러스 x2 x2 빼기 x1이죠. 인수분해하면은 이거 반대로 써야 되나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여기 지금 다 이 구간 안에 속하는 거니까 이 x1, x2는 다 양수죠. 0보다 큰 값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니까 0보다 큰 거 확인됐죠? 그래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0에서는 닫혀 있어도 상관없죠. 우리가 그 끝 0에서는 0인 점에서는 증가 상태에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구간에서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보통 열린 구간에서 얘기를 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엄밀하게 또 들어가면 문제에서 헷갈리니까 그냥 나와 있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얘를 우리가 그럼 이번에 또 어떤 거 해볼 거냐면 요 3번에 대한 증명도 한번 해볼게요. 이 직관적으로 사실 이해는 해요. 도함수가 0보다 크면 그 구간에서 fx는 증가한다라는 것은 빨리 와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블랙동 얘기하고 있었어요. 블랙동 알아요? 블랙동? 아니 검은 똥 말고 뭐 새로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블랙도.
블랙독. 서현진 나오는 거예요? 그 여배우 이름 몰라요. 소현진? 서현진? 자, 그래서 자 해보자.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었냐면 3번에 대한 증명을 하고 싶다 그랬거든. 구간에서 도함수가 0보다 크면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라는 거를 설명해 보래. 그럼 얘는 어떤 걸 이용해서 증명할까? 근데 이것도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되게 간단한 거에 대한 설명인데 이 증명도 시작하려면 뭘 이용해야 되는지 어제 배웠어요. 무슨 정리를 이용할까요? 평균값 정리. 그렇지. 임의의 두 점을 잡을 거거든요. 임의의 x1, x2에 대해서 단 x2가 더 큽니다. 오케이? 그럼 평균값 정리를 활용할 텐데 요 평균값 정리에 의하면 요 평균 변화율 다 기억하죠? 맞아요. 미분 가능한 함수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는 C가 열린 구간에 존재하죠. 근데 임의의 구간에 속하는 x1, x2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그 사이에 있는 C 역시 이 구간 안에 속하겠죠. 근데 f'x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얘도 0보다 커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럼 얘가 0보다 크다는 건 얘를 곱하면 되죠. 맞아? 얘 곱하면 되죠? 그러면 fx2가 fx1보다 크다라는 게 증명된 거죠. 얘 0이니까 이거 곱해봤자 어차피 부등호 변하지 않잖아. 맞아? 그럼 얘가 0보다 큰 거잖아. 그럼 얘를 우변으로 넘기면 이게 증명된 거잖아. 이거를 만족하는 x1, x2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는 걸 증명한 거지. 맞아? 그래서 우리가 구간 안에 속하는 x1, x2에 대해서 도함수가 0보다 크면 그 구간에서 fx가 증가한다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알겠어요? 이것도 간단한 증명인데 다 들었어요? 야, 이거 너 시험지 고쳐야 돼. 시험지 가져가. 윤이나? 이 시험지. 너 지금 가려고 갖고 온 거 아니지? 이거 얘가 성립합니다. 알겠어요? 그럼 얘를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여기까지 다 이해했죠? 야, 벌써 1월 며칠이야, 오늘? 1월 5일이야. 벌써 365일 중에 5일 지났어. 시간 진짜 빠르지 않냐? 좀 있으면 8월이다? 아니, 좀 있으면 8월이야, 진짜로. 뻥 아니라. 8월에 뭐예요? 여름방. 8월에 이제 미적분 하겠죠? 시간이 진짜 빨라요. 지금 고3 애들이 그 수능 모의고사 범위가 12월 19일로 나왔거든요. 얼마 안 됐죠. 12월 19일인가 그때 모의고사 범위가 나왔는데 애들이 좀 멘탈이 터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과 같은 경우는 수투를 시험에 안 봐요. 근데 3월 모의고사는 3학년 때 보는 첫 모의고사니까 좀 중요한 의의를 갖거든요. 근데 수투를 수능 때 안 보는데 수투 전범위가 3월 시험 범위로 나왔어요. 왜 그런지는 알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 문과랑 이과의 시험 범위를 짜다 보니까 이과, 가형 같은 경우는 수원 전범위, 수투 전범위, 그다음 뭐 확통 조금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돼 있거든 지금. 문과 같은 경우는 지금 나형인데 수원 전범위, 얘네가 수투는 시험 보잖아요. 얘네 수투가 시험 보기 때문에 수투를 2학기 때 끝낸 상황에서 시험을 안 볼 수는 없었어요. 그럼 만약에 얘를 빼버리죠? 그럼 미적분이랑 확통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학교에서 미적분이랑 확통을 집어넣지 못해요. 왜냐면은 학교에서 아직 안 배운 학교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보다 시험 범위가 많아지는 이상한 현상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보기엔 수투를 전범위로 집어넣어놨어요. 근데 수투는 이제 안 하거든요, 애들이. 왜냐면 시험 봐야 되는 애들이니까. 뭐 미적분 공부하면서 수투 복습할 수 있기는 하죠. 그래서 좀 기대돼요. 3월 모의고사 어떻게 나올지. 저희는 봐요, 스투? 너네는 공통이잖아요. 너희는 수원수투는 공통이니까 3학년 3월 처음 모의고사에 수원수투 전범위는 들어갈 거예요. 너희들은. 저희 스투만 봐요, 그러면?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해당하는 시험은 아직 나오진 않았고, 뭐 2학년 때까지는 왜냐면 너희들은 수능 때 보잖아요. 너희들은 수능 때 수원수투를 다 보니까 3학년 3월 첫 모의고사에서 보는 게 당연하죠. 당연한 거고,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미적, 확통, 기하 중에 선택 1이죠. 그럼 선택 문제가 얼마큼 나오느냐? 이건 아직 나온 게 없어요. 내 생각에는 많아야 한 10문제? 많아야 10문제? 적으면 한 5문제에서 7문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게 또 난이도가 어떻게 될지도 되게 궁금하고, 일부 대학교에서는 발표를 했죠.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뭐 공대를 쓰려면은 기하나 미적분 중에 선택을 해라 라고 이제 발표가 났어요. 여러분들이 확통을 수능에서 볼 일은 별로 없겠죠. 하지만 문과들은 확통을 수능에서 볼 수도 있겠죠. 자, 문제가 뭐냐면
이 3차 함수가 있는데 이 구간에서 감소한데 그렇게 되는 a의 범위를 찾으래. 자, 어떻게 볼까? 실수 전체에서 감소한대. 그럼 감소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함수가 감소하는데 0보다? 이하. 그렇지. 도함수가 어떻게 된다? 0보다 이하예요. 등호도 들어갑니다. 아까 5번에 해당하는 거죠. 이해했죠? 그럼 얘 실제로 문제 풀어보면 요 도함수 구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x 제곱 2ax 마이너스 12 요게 0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러면 실수 전체에서 얘가 0보다 작거나 같기 위한 조건이 뭐예요? 그렇지. 판별식이 0보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다시 판별식이 0보다 이상. 왜 이상이에요? 판별식이 0보다 이상이에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나 요건데 됐어? 0 이하 0. 그렇지. 실근이 하나거나 없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그럼 판별 쓰시면 a제곱 플러스 얼마? 36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거든요. 문제가 틀렸나? 계산이 좀 이상하네요. 마이너스 36이죠. 이렇게 되죠. 그럼 a 범위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6 이상 6 이하 이렇게 나오겠죠. 간단하죠? 자, 비슷한 문제인데 약간 이제 문제를 꼬아보면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x 세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3x 제곱 ax 플러스 1 요런 3차 함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요 구간에서는 감소하고요. 여기선 폐구간으로 나왔잖아요. 요 구간에선 감소하고 요 구간에서는 증가한대요. 그랬을 때 a의 범위를 찾아라가 질문이요. a 범위 찾아라. 그러면은 요 구간에서는 도함수의 보호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고 요 구간에서는 0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는 a 범위 찾으라고 하는 거죠. 얘를 이제 미분해 보면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네요. 맞습니까? 그럼 그림을 슬쩍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데 0, 1은 어디 있어야 돼요? 0과 1에서는 감소하니까 0, 1은 여기 있어야 되죠. 맞아요? 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작은 쪽에 3, 4는 증가하니까 3, 4는 여기 있어야 되죠. 맞아요? 그럼 이렇게 되도록 하는 조건은 뭘까요? 0일 때랑 1일 때 중에 0일 때 함수값이 더 크잖아요. 0일 때만 작다면 1일 때도 작겠죠. 그러니까 둘 다 하긴 해야 돼요. 1이 여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해했어? 여기다 0 집어넣어 볼게요. 0 집어넣으면 a인데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1 집어넣어 보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 플러스 a인데 얘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일단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건 어디예요? a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됐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f'3. f'3은 어떻게 되니?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3 집어넣어 버리면 얼마야? 27 빼기 18이니까 9 플러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 다음 4 집어넣어 볼까요? 4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48 빼기 24니까 24 플러스 a도 0보다 크거나 같죠. 동시에 만족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a가 마이너스 9보다 이상이죠.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니까 마이너스 9보다 이상이고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뭐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뭐 했냐면 도함수를 가지고 함수가 증가한다, 뭐 증가 상태에 있다 이런 걸 얘기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 예를 들어 이런 함수를 보면 얘가 요 a라는 점이 여기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a보다 작은 쪽에선 함수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a보다 큰 쪽에선 함수가 감소하고 있죠. 우리가 안 한 점이 어디예요 지금? a라는 점에서 안 했죠. 그럼 이런 a라는 점을 무슨 점이라고 부를까요? 여기선 꼭지점이라 하지만 여기서 새로 배우는 용어는 이제 극점이라고 불러요. 극점. 근데 극점인데 증가하다가 감소하도록 변하는 점이죠. 그 얘를 그래서 우리가 극대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함수의 극대와 극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극대와 극소. 알겠어? 그래서 이 점을 만약에 P라고 한다면 이 P라는 점을 우리가 극대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X는 A에서 극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점의 좌표를 A, FA라고 하면 이 점이 극대점이죠. 그럼 FA라는 값을 무슨 값이라고 하냐면 극대 값이라고 부르고 얘를 뭐 이제 극값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점을 무슨 점이라고 하겠어요? 극소점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이 점의 y 값을 극소값이라고 하는 거고 얘네 두 개를 합해서 뭐라 그러냐면 극점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극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요거는 용어니까 그냥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어요 여기까지? 근데 사실은 요 극대의 정의를 얘기하라고 하면 상당히 어려워요. 극대의 정의는. 얘는 지금 그래프가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를 얘기하고는 있는데
우리가 극대가 되는 상황을 몇 가지를 가르쳐 줄게요. 극대가 되는 상황. 그럼 극대가 되는 상황이 어떻게 있냐면 지금 첫 번째 경우 했죠. 이런 경우에서도 극대가 되고요. 얘가 꼭 미분이 가능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이런 점에서도 극대가 돼요. 얘도 극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극대가 또 어떤 상황에서도 가능하냐면 이런 것도 극대가 돼요. x는 a. 요 극대라는 거를 혹시 영어로 얘기하면 뭔지 알아요? 영어로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 로컬 맥시멈이에요. 그러니까 최대값은 최대값인데 어떤 지역적인 곳에서의 최대값을 얘기하거든. 그래서 극대의 정의를 쓰라고 하는 것도 논술 문제에 나오기도 해요. x는 a에서 극대가 된다를 정의를 쓰세요.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 그럼 극대의 정의는 뭐냐면 뭐라고 설명해 줘야 되냐면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을 잡아요. 열린 구간에서 우리가 모든 fx라는 함수 값들이 fa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거이면 x는 a에서 극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정의야. 이 말이 이해되냐? 근데 저 세 번째 그래프에서 극점이 어디예요? a에서 극점이라고. 극값은 요거죠. y값. 이게 극점이에요. 극점. 그러면 네. 이렇게 쭉 돼 있어도 극대. 네, 얘기해 줄게요. 잘 봐.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속하는 모든 x들에 대해 얘를 만족하면 x는 a에서 극대가 된다. 요게 정의예요. 이거 여러분들 책에 써 있습니다. 84페이지에 1번 보시면 써 있죠.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얘를 만족하면 x는 a에서 극대라고 하고 그 점을 극대값이라고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알겠어? 그러면은 이런 상황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 예를 들어서 잘 봐. 이런 그래프야. 얘도 미분은 불가능하잖아? 그럼 이 점도 뭐가 된다고 얘기하냐면 이 점을 포함하는 아주 작은 열린 구간을 잡았어. 이 점을 포함하는 아주 작은 열린 구간을 잡았을 때 그 점의 이 구간에서의 최대값이지. 그러니까 얘도 극대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알겠어? 상수함수인 경우를 볼까? 그럼 우리가 이 점도 이 점을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을 잡았을 때 요게 최대값이자 최소값이잖아. 그럼 얘는 우리가 무슨 점이라고 얘기하냐면 극대값이 되는 점이기도 하고 극소점이기도 하는 거야. 얘는.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상황들이 그러니까 시험에는 사실은 뭐 객관식 같은 거 다음 중 극점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쉬운 문제예요. 이것만 기억하면 되거든. 근데 이제 어려운 문제는 어떤 조건을 이용해서 이런 상황에서 극대가 된다는 걸 활용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가 있거든. 그럼 또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 문제는 아직 여러분들이 볼 일이 없고요.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극대점을 보통 요것만 생각하는 애들이 많은데 요 5가지 경우들에 대해서 다 극대점이 된다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있어요? 요거요? 세 번째 거요? 얘도 이제 이게 극대점이에요. 자, 요 점을 포함해 A라는 점을 포함해서 A라는 점을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 잡았죠. 좀 이렇게 커지면 그러니까 그 구간을 아주 작게 잡은 거야. 왜 그렇게 돼? 그게 정의야. 그래서 요 점을 포함하는 아주 작은 구간에서의 요 최대값이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이 점을 극대값이라는 거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점을 포함하는 아주 작은 구간을 잡은 거야. 열린 구간을 잡는데 그 구간을 열린 구간을 확대하면 이렇게 잡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하지만 그렇게 잡지 않는다고. 우리가 궁금한 거는 얘네들은 증가 감소하는데 어떤 한 점의 상황을 보고 싶은 거라고. 근데 이 점의 상황을 얘기하기에는 이 점으로만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 점의 아주 작은 열린 구간을 잡았을 때 최대값이 극대값으로 정의하면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극대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알겠어? 아주 작은 애 정의가 정확히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를 따질 수 없어. 아주 작은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아주 작은은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a 플러스 0.00001, a 마이너스 0.00001 이런 구간을 잡았을 때 최대값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알겠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하니? 자 그러면 근데 잘 봐. 근데 우리가 실제로 오늘 문제를 다루게 될 거는 이런 특수한 상황들은 아니고요. 어떤 특수한 상황이냐면 대부분 다 이런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다항함수를 하고 있으니까. 다항함수는 다 미분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미분 불가능한 점들에 대해서는 얘기하잖아요. 얘는 미분 가능하지만. 알겠어? 그럼 얘의 특징을 봐봐요.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이 a라는 점의 미분 개수가 어떻게 돼요? 그렇지. 미분 개수 0이죠. 접선의 길이가 0이니까. 그럼 이거보다 작은 점에서의 미분 개수 보호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고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극대점을 찾을 때 어떤 식으로 찾겠다라는 거냐면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요. 미분 가능한 함수. 이게 중요해요.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첫 번째 f'a가 뭐가 되고 0이고 내 말 이해했어? 그 다음 두 번째는 요게 0이 되도록 하는 x는 a잖아. 이거의 좌우에서의 도함수의 부호가 어떻게 변해야 돼?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면 우리가 x는 a에서 극대가 된다라고 풀 수 있다고. 얘를 이용할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들에 대해서는 그 점에서 미분 계수가 0이고 얘를 포함하는 이거 점에서의 좌우에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면 그 점에서 극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그럼 반대로 되면 무슨 점이야? 극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지. 이거로 문제를 풀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하십니까? 자, 그러면은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도대체 뭘 할 거냐면 오늘의 목적은 그래프를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프. 다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자, 다항함수의 그래프 그리기. 야, 김지 오늘까지 안 온다 그랬어? 원래 연락해봐. 오늘까지 뭐 가족끼리 어디 갔다 왔는데? 문자 보내봐. 이 다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자, 첫 번째 도함수가 0인 x를 먼저 찾으세요. x를 찾기. 두 번째는 그 점의 좌우에 도함수의 부호를 판단하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극점을 모두 찾고 극점을 찾기. 네 번째는 그 점들을 자연스럽게 잇기. 이렇게 그립니다. 자연스럽게 이어라. 잇기. 자연스럽게 잇기. 간단하죠? 예제를 하나 볼게요. 예제를 하나 보시면 잘 봐. 처음 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천천히 할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 2x 세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3x 제곱, 그 다음 12x, 그 다음 플러스 10. 자, 요거의 그래프를 자세하게 그려라. 이게 질문이에요. 그럼 저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뭐 하자고요? 0. 도함수가 0이 되는 점 찾자 그랬죠.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x 얘가 0이 되는 거 찾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6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나누면 안 돼요. 나누면 왜 안 되냐면 여기 앞에가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6으로 나뉘지만 이거 나누었을 때 이거 부호가 변하잖아. 그러니까 함부로 나누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그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2 플러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가 0이 되는 x가 뭐 있어요? 이런 마이너스 1이랑 2 이렇게 있죠. 그럼 이게 첫 번째 했죠. 도함수가 0이 되는 점 찾았죠.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점들의 좌우에서 도함수의 부호를 판단을 하죠. 그럼 마이너스 1이랑 2라는 점의 좌우에서 이 도함수의 부호를 판단할 거거든요. 이렇게 표를 만들어 볼게요. 인수분해 잘못한 거 같아. 아, 인수분해 잘못했어요? x 플러스 1이랑 x 마이너스 1인가요? 준경이가 잘못했네요. 네, 얘가 이렇게 나오죠. 됐어요? 그러면 요 점의 좌우에서 도함수의 부호를 판단을 할 건데 요 마이너스 2랑 1일 때는 도함수의 값이 다 0이었죠.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값 집어넣어 버리면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니까 뭐예요? 음수죠. 됐어요? 이 사이에서는 그럼 0을 대입해봐. 음수, 양수, 음수니까 플러스예요. 맞아요? 이거를 내가 지금 숫자를 대입해서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도 되냐면 이게 어차피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가지는 그거를 뛰어넘었잖아. 이해했어? 여기가 지금 1차식이지. 그럼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값보다 커지면 나머지들은 부호 변화가 없지만 얘만 부호가 변하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가 1차식이면 부호가 무조건 변해요. 내 말 이해했어요? 여기가 근데 짝수 차항이면 그러니까 제곱이 들어있으면 부호가 변하지 않았겠지.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렇게 판단해도 돼요. 자, 1보다 큰 값 집어넣어버리면 얼마예요? 역시 마이너스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 봐.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라는 건 처음에 배웠어요. 함수 fx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감소하고 있다 그랬죠. 감소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알겠어? 얘는 플러스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 증가하고 있지. 준경? 정신 차려. 얘는 감소하고 있지. 맞아? 그래서 요 점을 무슨 점이라고 할까? 그렇지. 얘를 극소점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얘는 극대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이 값을 찾아야 돼. 이 값은 어떻게 찾냐면 요 마이너스 2의 함수값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2를 요 위에다 대입해봐. 어떻게 돼? 얼마야?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4, 플러스 10이지. 그럼 얼마냐? 26이니까 2잖아. 그럼 마이너스 10이지. 됐어? 자, 1을 집어넣어버리면 값이 얼마예요?
재은아 값이 얼마예요? 17. 이렇게 나오겠죠. 됐어요? 그럼 이거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게요. 얘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2일 때 어디를 지나요? 마이너스 10을 지나죠. 그 다음에 1일 때 17을 지나죠. 맞아요? 17 아니야? 1 집어넣어보니 17 아니야? 맞잖아요. 네. 맞죠? 그 다음 0 집어넣어버리면 얼마예요? 0 집어넣으면 대략 10 지나죠. 근데 여기선 지금 감소하고 있다며요. 그럼 얘가 감소했어. 됐어? 그 다음에 얘는 증가하지. 어디까지? 1까지 쭉 증가했어. 그러다 다시 감소하지.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으라며 4번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게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래프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좀 이런 표를 하나 만들었죠. 이 표의 이름이 있거든요. 세 글자입니다. 이 표의 이름이 뭘까요? 그렇지. 함수의 증가와 감소 상태를 나타내주는 표. 세 글자로 줄여봐. 그렇지. 증가함표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함수의 증가와 감소 상태를 나타내주는 표. 그래서 얘의 이름을 증감표라고 부르고 이 증감표만 그릴 줄 알면 우리가 다항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이해했어요? 그러면 3차 함수 그렸으니까 이번에는 4차 함수도 그려볼게요. 쉽죠? 안 어렵죠? 예를 들어서 이게 fx가 3x 4승, 8x 3승, 6x 제곱, 24x 플러스 9. 자, 이 그래프 그리래요. 어떻게 하자고요? 첫 번째 뭐 했어요? 도함수가 0이 되는 좀 찾았죠? 그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12x 3승, 24x 제곱, 12x 플러스 24 이렇게 나오죠. 얘가 0이 되는 점들이 궁금해요. 그럼 얘는 12로 다 묶을 수 있죠? 근데 어차피 최고차항이 부호가 양수니까 얘는 나눠도 상관없어요. 그냥 나눌까? x제곱, 2x제곱, x 플러스 2. 얘가 0이 되는 값 찾으려면 뭐 해줘야 돼? 조리처법 해줘야 되지? 뭐 들어가? 응? 이렇게 나오냐? 됐어? 그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x-1 그 다음에 그치 x-2 x 플러스 이렇게 나오지. 그럼 얘가 0이 되는 점들은 마이너스 1이랑 1이랑 2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이랑 1이랑 2를 이렇게 쓰고 요 점의 좌우에서의 뭘 판단하겠다고? 도함수의 부호를 판단하겠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표를 만들 거예요. 됐어요?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랑 1 집어넣은 거랑 2 집어넣은 건 다 0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 집어넣어버리면 부호가 뭐야? 준경아? 정신 차려.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 집어넣으면 음수 마이너스 그 다음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때 fx는 어떻게 되냐면 감소 증가 감소 증가. 됐어?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은 얼마예요? 암산 때려봐. 3 플러스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4 플러스 9. 요거 3이잖아. 그럼 11이잖아. 14잖아. 얼마? 마이너스 10. 1 집어넣으면 얼마? 김준경! 빨리 계산 안 해? 1 집어넣으면 얼마? 3 빼기 8 6 플러스 24 플러스 9. 그럼 얼마? 14니까 10이니까 13이 22. 오케이. 자, 2 집어넣으면 얼마? 16 곱하기 3이니까 얼마? 48. 그 다음에 88이 64. 46이 24. 48 플러스 9. 이 두 개 계산하면 88, 48, 17. 오케이? 됐어? 됐어?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리겠다고. 계산 쫓아오면 안 졸려. 중요해. 네가 그러고 있으니까 졸린 거야.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0이에요. 그 다음 1 집어넣었을 때 22예요. 그 다음에 2 집어넣었을 때 17이에요. 이 점을 찍었어요. 그다음 아까 내가 또 하나 못 찍었어요. 0. 그래서 0 집어넣었을 때 9도 찍었죠. 그럼 요거보다 작을 때는 감소하고 있고요. 0일 때 여기까지 증가해야 돼요. 쭉 얘를 지나면서.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감소하고 있는데 미분 가능하게 잘 그려야 돼요. 감소하고 있고 얘는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죠. 그래서 4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지금. 알겠습니까? 그럼 그래프를 대체 왜 그릴까요? 미분을 배우는 이유는 지금 앞에 거 계산을 했었던 이유는 접선의 반원식 구했잖아요. 맞아요? 그 미분을 이용해서 이 각각의 점들의 특징들을 파악해서 그래프를 그렸죠.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 함수에 나중에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정의역을 뭐 예를 들어부터 0부터 3까지로 제한했어. 그럼 이 정의역에서의 최대값 찾아라. 뭐 최소값 찾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의 사실 활용의 첫 번째는 최대와 최소입니다. 그러니까 요 다음 단원이 여러분들 단원의 이름이 뭐야? 최대 최소와 미분이죠. 그럼 이 최대 최소와 미분을 다음에 뭐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프를 그렸잖아.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되게 많은 걸 할 수 있거든. 예를 들어 이런 직선이 있어. 이 직선과의 교점의 개수 찾아라.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실근의 개수가 나온 거예요. 그럼 실근 나오면 뭐야? 방정식이죠. 그래서 방정식과 미분이에요. 방정식과의 세트는 누구예요? 부등식이죠. 부등식과 미분이에요. 그게 그 다음 단원이야. 7단원. 알겠어? 그 다음 이제 미분의 가장 또 큰 활용 중에 하나가 속도가 속도와 미분이죠. 그건 이제 물리랑 좀 연계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그러면 이 다항함수의 그래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 증감표를 활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3,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외우고 있어야 되거든요. 뭐 1, 2차는 다 아니까 3차 함수부터 해볼게요. 잘 봐. 3차 함수가 있어요. 자, y는 ax 세제곱, bx 제곱 이렇게 되는데 a가 0이 아니었을 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요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몇 가지냐라고 하는 건데 준경아, 그래프 개형이 몇 가지일까요? 네 가지. 최고차항 계수가 만약에 양수라면 얘는 몇 가지냐면 세 가지예요. 아까 처음에 어떤 게 있었죠? 아까 이렇게 그렸나요? 근데 양수면 이렇게 그려져요.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되고요. 살짝 이렇게. 세 번째는 이렇게 돼요. 좀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그려지진 않아요. 이거는 마치 구간에서 상수함수가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진 않아요. 구별을 위해서 이렇게 그렸을 뿐입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다항함수의 그래프를 나누는 기준이에요. 이 3차 함수 그래프가 세 가지로 나뉘는 기준이 뭘까요? 실근식 땡. 극과 도함수의 그렇지. 도함수의 실근 개수. 정확하게 기억하는데요? 다시 뭐라고? 도함수의 실근의 개수. 도함수의 실근의 개수. 야, 도함수의 실근이 몇 개예요? 자, 얘는 2차 방정식이지. 얘를 미분하면.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일 때가 첫 번째예요. 그래서 여기 경우에서는 판별식을 쓸 수는 있어요. 2차 함수니까. 이해했어? 그러니까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럼 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뭔지를 모르잖아. 예를 들어 알파 베타라고 해볼까? 그럼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가 어떻게 돼? 알파가 여기 있는 거예요.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이니까. 얘가 베타가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근이죠? 얘는 중근을 가는 거고 얘는 실근이 없어요. 그렇지 허근을 가는 거예요. 얘가 알파입니다. 알겠어? 그럼 허근을 예를 들어 두 개 있다고 하면 허근은 어디에 찍혀요? 안 찍혀요. 안 찍히죠. 왜냐면 그래프상은 실수 범위만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해했어? 여기까지 이해했어?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또 뭐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요 세 개밖에 없다라는 건 이해했지? 왜냐면 도함수는 2차 함수인데 2차 방정식인데 도함수는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의 실근의 개수가 많아야 두 개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나 중근이나 허근밖에 없잖아.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그래프가 요거밖에 없어요. 최고차항의 부호가 양수일 때. 그럼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뭐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도함수의 그래프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어떻게 그리냐면 요게 x축입니다, 지금. 그럼 알파보다 작다면 이 알파보다 작은 쪽에서는 증가하고 있지. 그럼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그러니까 얘를 위쪽에 그려줘야 돼. 알겠어? 얘는 0이 되게끔 그려지고 여기일 때도 0이잖아? 그럼 이렇게 그려주면 돼. 이해했어? 그럼 얘는 여기 x축이야, 여기 알파야, 요 점에서만 0이지. 이렇게 접하는 거예요. 도함수의 그래프가. 얘는 붕 떠 있는 거고. 알겠어? 이해했어? 자, 그러면 두 번째는 4차 함수일 때를 볼게요. 4차 함수. 자, y는 ax 4승, 자, bx 3승 쭉 해가지고 a가 0이 아닐 때를 하고 있는데 a가 0보다 큰 경우만 보고 싶거든? 그럼 먼저 얘를 이해해야 돼. 4차 함수의 도함수는 얼마야? 3차 함수. 그렇지. 4차 함수의 도함수는 3차 함수지. 그러면 요 3차 함수의 실근은 몇 개까지 될 수 있어? 3개. 그렇지. 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이 가능해.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 하나는 중근. 그렇지. 하나는 중근, 중근 하나랑 또 실근. 이거와는 다른 또 다른 하나의 실근. 또 다른 하나의 실근. 됐어? 이렇게 세 개도 가능하지. 또 어떨 때도 가능해. 하나. 중근 하나. 그렇지. 3중근 있죠. 3중근. 세 개가 모두 다 같은 근일 수도 있어요. 또 마지막은 중근 하나. 허근 하나. 중근 하나, 허근 허근 하나. 허근 하나, 또 세어근. 세허근. 자, 가능할까요? 아,
그대로 있어야 돼가지고. 그렇지. 이 허그는 한계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 개수가 실수인 방정식에서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실개수 함수만 얘기하고 있는데 허그는 홀수개가 가질 수가 없어요. 허는 두 개. 그렇지. 얘는 그러면 어떤 근이요? 허근 두 개. 그렇지. 실근이 한 개. 그 다음에 허근 두 개. 이런 상황밖에 나올 수가 없다고. 됐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릴 수 있는 그래프가 네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서로 다른 세시근을 갖는 경우. 그럼 걔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걔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져요. 첫 번째. 서로 다른 세시근. 여기가 이제 서로 다른 세시근에 해당하는 x값이죠. 이해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중근이랑 또 다른 하나의 실근이죠. 그럼 그래프 개형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뭐 반대로도 그려줘도 돼요. 알파, 베타. 얘가 중근인 거, 얘는 또 다른 하나의 실근인 거. 그 다음 세 번째는 삼중근이잖아요. 얘는 마치 이차 함수처럼 그려져요. 네 번째는 실근은 하나고 허근은 두 개잖아요. 그럼 실근은 하나고 허근 두 개면 얘랑 비슷한데 쟤는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이 있는 거고 얘는 여기서는 미분에서 0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실근 하나 같고요. 나머지 두 개 허근은 그래프상에 나타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아시겠어요? 얘를 이해하지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조금 더 볼게요. 조금 더 보면은 그래프 그린 김에 요 3차 함수의 되게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인데 얘는 사실 수학 2를 넘어서거든요. 그럼 어떤 성질이 있냐면 이따 증명을 하나 할 건데 얘가 지금 이렇게 위로 볼록하다가 아래로 볼록으로 변하지. 요 변하는 점 있잖아. 그렇지. 이런 점 뭐라 그러냐면 변곡점이라고 얘기하거든. 오케이? 요 3차 함수는 전부 다 요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얘가 변곡점이에요. 여기서도 변곡점이 존재합니다. 여기쯤에. 그래서 3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요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요 변곡점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하냐면 조금 어려워집니다. 잘 들어봐. 좀 어려워지는데 얘는 지금 도함수를 한번 볼게. 도함수가 여기에서 얘가 지금 도함수의 부가 음수지. 그리고 그러니까 얘는 여기 점 여기에 해당이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이거의 도함수는 얘인데 이 도함수의 얘는 뭐야? 극점이지. 맞아? 그러니까 요 A라는 점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도함수의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이지 A는. 이해했어? 자, 이거의 도함수가 얘인데 이 도함수는 A에서 0이 돼야 되잖아. 극소값이니까. 맞아? 도함수의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이지. 그럼 도함수의 도함수 말이 싫지? 도함수의 도함수 무슨 도함수라고 부르고 싶어? 도도함수 말고 합성도함수 말고 두 번 미분한 도함수야. 도함수의 도함수 도도함수 말고 자, 야 도함수 하면 도도함수는 아닐 거 아니야. 이계도함수 이렇게 불러요. 이계도함수. 도함수의 도함수예요. 얘는 F2'X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나요? 이렇게 씁니다. 근데 요 A라는 점에서 지금 어떻게 돼요? F'X가 0이 되는 다시 요 A라는 점은 이 도함수의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F2'A가 어떻게 돼요? 0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도함수의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이거의 도함수를 또 구해볼게. 그럼 여기 점에서만 뭐가 돼? 0이 되고 얘는 2차 함수니까 감소하고 증가했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지금 이계 도함수의 그래프라고. 여기까지 따라왔니? 갑자기 어려워졌거든. 잘 봐. 이게 이거의 도함수잖아. 그러니까 원래 fx라는 함수를 얘라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한 도함수는 얘가 된 거고 얘를 한 번 더 미분한 함수가 얘잖아. 이해했어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요 a라는 점에 대해서 0이 되고 그 점의 부호가 또 어떻게 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지. 맞아?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그러니까 변곡점을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변곡점은 어떻게 구하냐면 두 번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을 찾고 그 점의 좌우의 부호가 역시 변해야지만 그 점에서 변곡점이 돼요. 그러니까 알겠어? 점점 작아지다가 중간에 커지니까 그런 거죠. 이해했나요? 자, 근데 그거까지는 우리가 지금 알 필요 없고 뭐만 알면 되냐? 아, 두 번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에서 좌우의 부호가 변하면 변곡점을 가질 수 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지금은. 알겠어? 이거 자세하게 할 건 아니에요. 오늘. 일단 단순한 계산부터 해볼게요. 일단 단순한 계산. 일단 단순한 계산이 뭐냐면
자, fx가 x 세제곱, ax 제곱, 그 다음 bx 플러스 c. 자, 이런 3차 함수인데 x는 2랑 4에서 극값을 갖는데 그때 뭐 찾으라 그러냐면 극대값은 또 3이래. 극대값은 3일 때 요 극소값은 얼마냐? 이게 질문이야. 이해했죠? 문제는? 시옷 안 들어가지 않나요? 아, 들어가요. 극대값 할 때 시옷 들어갑니다. 선생님이 배웠을 때는 극대값이었어요. 극대값. 내가 배웠을 땐 이거였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들어갔고요. 극대점은 이렇게 들어요. 극대점이라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점은 안 네, 점은 안 들어가요. 왜냐면 그 사이시호 법칙이라고 하죠, 이거를. 이렇게 어려워. 뒤에 요게 뭐죠, 요게? 하여튼 뭐 있어요? 아니 사이쇼 같은 거 없으면 안 돼요. 자, 일단은 2랑 4에서 극값을 가지니까 뭘 이용하죠? 저 미분하고. 그렇죠. F 프라임 뭐가? 2일 때 뭐가 돼야 돼요? 그렇죠. F 프라임 2가 0이 돼야 되죠. F 프라임 4도 0이 돼야 돼요. 얘를 이용해서 ABC에 대한 정보를 찾을게요. 자, 그럼 미분해 볼게요.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3x 제곱 2ax 플러스 b죠. 아, 얘를 이용해서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다 2를 집어넣어 보면 F 프라임 2는 얼마인가요? 12 플러스 2a 플러스가 아니네요. 4a 플러스 b가 0이 돼야 되고 여기다 또 4를 집어넣어 버리면 하는 게 귀찮은 것 같아요. 시끄러. 16, 48, 그다음 8a 플러스 b가 0이 되겠죠. 그럼 빼볼까요? 그럼 4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30이야. 그럼 a는 얼마? 마이너스 9. b는 얼마?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6이니까 마이너스 24잖아요. 24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극대값이 3이라는 것도 이용해줘야 돼요. 자, 3차 함수인데 3차 함수 중에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죠. 그럼 걔에 대한 도함수는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럼 얘가 0이 되는 점이 2랑 4래매 지금. 맞아? 그럼 어디일 때 극대값 가는 거야? 2일 때 극대값 가는 거거든? 다시 얘기해 줄게. 3차 함수 그래프의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면 이렇게 그랬지. 그러니까 2일 때가 극대값이지.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4고. 됐어? 그럼 극대값이 3이라는 거는 여기다 뭐 집어넣었을 때? 2 집어넣었을 때 3이 되도록 하는 C도 찾아야 돼. 됐어? 그럼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8. 그 다음에 4 곱하기 A인데 얼마? 36. 그렇지. 마이너스 36. 그 다음에 2 곱하기 2 하면 얼마? 48. 그 다음 플러스 C 한 개 3이 돼야 되거든? 그럼 10이니까 20. C는 얼마? 마이너스 17. 자, 뭐 찾으래요? 극소가. 그럼 뭐 집어넣어요? 4. 그럼 4 집어넣어 보세요. F4는 얼마? 64. 그 다음에 16 곱하기 9니까 얼마요? 9 그리고 54. 144. 마이너스 144. 그 다음에 4 곱하기 24는 96. 마이너스 17. 이게 답이겠죠?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일단 16이니까. 이 두 개 더하면은 160인데 16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답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계산도 잘 하셔야 돼요. 자, 문제가 뭐냐면 x는 3에서 극값 0을 갖는 3차 함수 fx가 있어요. 1,8에서의 접선이 3,0을 지난다. 그랬을 때 지난다. 그랬을 때 내가 fx를 구하라는 게 질문이에요. 문제부터 이해해 볼까요? x는 3에서 극값 0을 가지는 3차 함수가 있는데 1,8에서의 접선이 3,0을 지날 때 fx를 구하라가 질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할까요? 일단은 x는 3에서 극값 0을 갔는데 그럼 어떤 정보가 나와 있는 거죠? f 프라임 3이 0이죠 일단은. 그 다음에 3에서 극값이 0이니까 뭐가 주어진 거죠? f3이 0인 것도 주어진 거죠. 됐어요? 그럼 1,8에서의 접선의 반응식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1,8 어제 했는데 y-y1은 기울기는 f'1에 x-1 이렇게 나오죠. 얘가 뭐 지난다고요? 3,0 그럼 마이너스 8은 3 집어넣으니까 2배의 f'1 따라서 f'1은 얼마? 마이너스 4 이거 나온 거죠. 근데 우리가 fx를 찾으래요. fx는 3차 함수라고 했죠? 정보가 없잖아요. 그럼 뭐라고 써야 돼 fx를? 3차 함수를 ax 세제곱, bx 제곱,
cx 플러스 d 이렇게 두고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네. 이렇게 되지 않아요? F 프라임 3이 0이 되는 거 어떻게 한 거예요? f'3이 0이 되는 거는 3에서 그 값을 가지니까. 오케이? 그럼 얘를 우리가 미분해 보면 3ax 제곱 2bx 플러스 c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쟤네들을 좀 집어넣어 볼까요? f'3이랑 f'3이 0이래. 그럼 집어넣으면 얼마야? 9, 3, 27a 그 다음에 플러스 6b 플러스 c는 0 하나. 그 다음 1 집어넣으면 3a 플러스 2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4. 그 다음 f3이 0인 거 이용해주면 27a 플러스 9b 플러스 30 플러스 d는 0. 또 이용해줘야 될 거 있어? 근데 F3이 왜 0이에요? 그 값을 0이라고 간다고 했으니까 1,8도 지나야 되네. 그럼 f1은 8이라는 것도 이용해줘야 되네. 그럼 f1은 8이니까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는 8. 그러니까 얘네들이 연립하면 4개 문자니까 다 구할 수 있겠죠. 연립을 해볼까요? 1번에서 2번은 어떻게 하면 돼요? 빼면 되죠. 그럼 얼마예요? 24a 플러스 4b는 4. 그러면 6a 플러스 b는 1. 이거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는 3번에서 4번을 또 빼볼까요? 그러면 26a 8b 플러스 2c는 마이너스 8. 그러면 2로 약분해볼까? 13a 플러스 4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4. 그럼 요거랑 또 뭐해? 그렇지. 1번이랑 할까? 2번이랑 할까? 2번이랑 해볼까? 2번이랑 빼봐. 2번 빼면은 여기에서 요거 빼줄게. 얼마야? 10a 그 다음 플러스 2b는 얼마? 0. 됐어? 그럼 b는 마이너스 5a 나왔지. 그럼 a는 얼마? 1. 그럼 b는 마이너스 5.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 여기다가 a는 1이니까 13. 그 다음 마이너스 20 플러스 c가 마이너스 4. c는 얼마? 3. 그 다음 d는 얼마? d는 어디다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잖아? 다 더해서 8이 되려면 14 이렇게 나와야 되나요? 네, 그러면 9인가요? 9? 마이너스 1이니까 9죠. 네.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는 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 제곱 그 다음에 3x 그 다음 플러스 9 이게 답입니다. 알겠습니까? 간단하게 계산하시면 되죠. 지우 이해하나요? 이렇게 계산을 자세하게 해준 적이 없던 것 같아. 자, 이번에는 어떤 문제를 해볼까? 이런 것도 해볼까? 자, fx라는 함수가 x세제곱 마이너스 3ax 플러스 b야. 근데 얘 극대값이 6이고 극소값은 2래. 그랬을 때 뭐 찾으라 그랬냐면 a, b를 찾으래. 너무 쉽나? 자, 어떻게 할까요? 극대값이 6이고 극소값이 2래요. 그럼 어떻게 시작할까요? 일단 미분해서 0이 되는 점 찾아볼까요? 미분하면 3x 제곱 빼기 3a인데 얘가 3으로 묶어주면 x 플러스 루트 a, x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되죠. 됐어요? 그럼 일단은 a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극대극소가 존재하니까. 그러면 극대값이 6이니까 얘는 이런 그래프잖아? 그럼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루트 a고 얘가 루트 a죠. 그럼 쟤를 집어넣어야 돼요. f에 마이너스 루트 a 집어넣은 게 6이래요. 그럼 마이너스 루트 a 집어넣어봐요. 얘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a 루트 a 마이너스 3a 루트 a 플러스 b 요게 지금 6이에요. 됐어요? 그냥 이번에는 루트 a도 집어넣어 볼게요. 루트 a 집어넣으면 얼마인가요? a 루트 a 마이너스 3a 루트 a 플러스 b가 2예요. 그럼 잘 보세요. 위에 거는 2a 루트 a 플러스 b가 6이고요. 아래 거는 마이너스 2a 루트 a 플러스 b가 2가 되겠죠. 그럼 여기 두 개 뺄 거 아니에요? 그러면 a 루트 a가 얼마예요? 요 두 개 빼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1 아닌가요? 4a 루트 a가 4니까 a 루트 a는 1이죠. 그럼 a는 얼마예요? 1밖에 없죠. 그럼 b는 얼마예요? 4 이렇게 나오겠죠. 간단하죠? x세제곱 ax제곱 a제곱 2ax 플러스 5 아직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자, fx가 극값을 가지지 않는다. 이때 a의 범위를 구하라. 자, 그러면 우리가 3차함수의 그래프가 몇 가지였어? 세 가지였잖아. 하나는 요거랑 얘랑 요거였지. 이 중에 극값을 가지지 않는 건 어떤 거야? 이거 두 번째랑 세 번째. 그렇지. 두 번째랑 세 번째가 극값을 가지지 않지. 맞아? 그럼 내가 3차 함수를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뭐라 그랬지? 도함수의 실근의 개수였지. 도함수의 실근이 중근이거나 허근을 가져야 돼. 그렇게 되는 경우를 찾으면 돼. 그럼 얘 도함수가 하면 어떻게 돼? 3x제곱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2. 근데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실근이 중근이거나 허근이어야 된다고. 그럼 뭐 이용해? 그치, 판별식 이용하지. 판별식 쓰면은 a 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마이너스 6a죠? 얘가 0 이하가 되는 a 범위 찾으라고 한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6a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로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a 제곱 플러스 3a인가요? 얘가 0보다 이상이 되면 되겠죠? 계산 따라왔네요? 양수예요. 네? 마이너스 2를 나눠준더라고요. 그럼 a 범위가 어떻게 돼요? 0보다 마이너스 3 이하거나 0보다 이상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자, 두 번째가 어려운데, 자, 두 번째는 똑같은 fx에서 x가 0보다 큰 쪽에서 극값을 가질 때요. 이 범위 내에서 극값을 갖는다. 그때 a 범위를 찾아라. 이게 질문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풀까요? 이런 지금 함수의 그래프인데 극값을 갖는 건 1번밖에 없잖아? 그럼 0보다 큰 쪽에서 극값을 간다는 거는 얘에 대한 더함수는 이렇게 되거든, 지금. 여기랑 여기. 0보다 큰 쪽에서 극값 갖는다는 얘기는 0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 있을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럼 어떤 조건들을 이용해 줘야 될까요? 도함수에다 0 넣었을 때 자, 일단은 극값을 가지려면 요 도함수의 판별식은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커야 돼요. 그렇지. 도함수의 판별식이 일단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일단 얘 계산해보면 요 부호만 바뀌겠죠? 얘가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A 범위는 일단 최소한 요 안에 들어와야 되죠.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조건은 뭘 이용할까요? 0 집어넣었을 0 집어넣었을 때 도함수에서 도함수에서 0을 집어넣었어. 0 집어넣으면 근데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지 않아? 때 네. 어떻게 따질까? 그러면 해볼 필요가 없겠네요. 해볼 필요가 없다고? 양수거나 음수거나 하면 다 음. 되는 거. 자, 마이너스 3분의 2a 3분의 a 3분의 a지. 자, 봐봐. 얘가 지금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3의 x 마이너스 3분의 a인가요? 이렇게 되죠. 그럼 이 3분의 a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죠. 내 말 이해했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는데 그럼 3분의 a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다라는 것은 얘가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대칭축이 3분의 a잖아? 그럼 요게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대. 그러면 0은 어디 있어야 돼 반드시? 여기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 이해했어? 다시 그려볼게. 내가 지금 2차 함수를 그렸는데 요게 지금 3분의 a지. 맞아? 근데 이 3분의 a라고 하는 거는 판별식이 지금 0보다 큰 범위 내에서 얘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어야 되잖아. 그럼 만약에 마이너스 1과 0이 여기 있다면 이게 만족시키지 못하잖아. 0은 반드시 어디 있어야 돼? 요 사이에 있어야 돼. 알겠어? 이거 답지 봐도 모른다. 알겠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기 때문에 여기 0이 여기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0일 때는 0보다 클 수가 없다는 얘기야. 이해했어요? 얘 가끔 왜 이래 한 번씩? 그러니까 0을 집어넣었을 때 0보다 작아야 한다라는 걸 이용해 줘야 돼. 그럼 얘에다가 0을 집어넣어봐. f' 0. 그럼 0 집어넣어버리면 얼마야? a제곱 플러스 2a지 얘가 0보다 작아야 돼. 그럼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와 0 사이지?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요 두 개의 공통 범위잖아요. 따라서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아야 돼요. 알겠어요? 선생님이 그 책에 있는 거랑 다르게 풀었어요. 여러분들 책에 있는 것처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책에 몇 번인데요? 5-7번. 그러니까 이 상황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 값을 가지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한 거고, 그러면은 걔가 지금 0보다 큰 쪽에서 그 값을 가지려면 0의 위치가 여기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얘가 왜 안 되는지를 얘기해 준 거예요. 이해했어요? 0이 만약에 여기 있다면 이 3분의 2라는 게 마이너스 1과 0 사이 있을 수가 없잖아. 이 3분의 2는 요거를 대칭축이 3분의 2지.
근데 판별식이 0보다 큰다를 먼저 이용하면 A 범위가 이게 나왔잖아. 그럼 3분의 A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잖아. 그럼 3분의 A가 만약에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으려면 0이 반드시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이해했어? 나중에 물어봐도 안 가르쳐준다. 자, 비슷한 거 하나 해볼까요? 비슷한 거? 이거랑 비슷한 거? ax 세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의 x 제곱 3x 플러스 2. 자, 이런 3차함수가 있는데 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쪽에서는 극대값을, 그 다음에 1보다 큰 쪽에서는 극소값을, 이때 a 범위를 찾아라가 질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역시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더함수를 먼저 구하시죠. 더함수 구해보면 3ax 제곱 2의 a제곱 플러스 ax 그 다음에 3 이렇게 나오죠. 근데 얘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일단 극대값이 먼저 나오잖아?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나와야 되고 얘에 대한 도함수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제 여기까지 이해하죠? 근데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극대값을 갖는다며. 그럼 마이너스 1은 여기 있고 1은 여기 있어야 돼. 1보다 큰 쪽에서 극소가 갖는다며.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되지. 그러니까 얘는 뭘 이용하라는 거야? F'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게 어떻게 돼야 되고 0보다 커야 되고 1 집어넣은 거는 0보다 작아야 한다는 거죠.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볼까요? 3a 플러스 2의 a제곱 a의 플러스 3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2a 제곱 5a 플러스 3인데 인수분해 되나요? 1, 3 되죠. 됐어요? 그럼 어떻게 인수분해 되죠? a 플러스 1이랑 2a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죠. 그럼 이게 0보다 크니까 a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고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죠. 두 번째는 f' 뭐고요? 1 집어넣죠. 그럼 1 집어넣어 버리면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2a 제곱. 그 다음 몇 a죠? 플러스 a 플러스 3이죠. 여기가 0보다 작아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를 곱해보면 2a 제곱 빼기 3이 0보다 작은데 1, 2, 1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부동호가 안 바뀌었어요. 이렇게 되죠. 됐어요? 그러면 인수분해버리면 a 플러스 1이랑 그 다음에 2a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잖아요? 그럼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a가 2분의 3보다 커요. 그럼 얘네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걸 찾아야 되죠? 그럼 a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은 거랑 마이너스 1보다 큰 거랑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랑 2분의 3보다 큰 거랑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맞아요? 공통으로 가는 건 여기랑 여기밖에 없죠. 그럼 답은 뭐라고 써야 돼요? a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거나 A가 네. 음수예요? a가 음수면은 음수면 어떻게 됐죠? a가 음수인 거를 고려하지 않았나요? 우선 도함수의 도함색의 형이 바뀌죠. 그러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a는 최소한 0보다 커야 되네요. 요거밖에 안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이해했어요? a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극대값을 가지지 못해요. 아까 3차함수는 그 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죠? 변곡점.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죠. 이 변곡점의 또 다른 하나의 특징 중에 뭐가 있냐면 요게 극대값이고 극소값이라고 하면 그렇지. 요 점의 중점이 바로 변곡점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내가 이제 뭐 이용할 거냐면 뭘 풀 거냐면 이런 3차 함수가 있어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4 이런 3차 함수가 있는데 요거의 그래프의 극대점을 a라고 하고 그 다음 극소점을 b라고 하는데 이거의 중점에 대해서 대칭인 걸 증명하래요. 중점에 대해서 대칭인 거를 증명하여라. 그럼 일단 극대점이랑 극소점을 찾아야죠. 그럼 그걸 찾기 위해서 미분해야죠. 미분하면 빨리 계산할까요? 얘가 3x로 묶이니까 x-2. 그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건 다 아니까 얘가 0이고 얘가 2겠죠. 그럼 얘는 0, 얼마? 4. 얘는 2, 얼마? 0. 오케이? 요 중점은 얼마? 1, 2. 이렇게 나오죠. 그럼 내가 이제 질문은 뭐냐면
요 함수가 1,2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자, 이게 나의 질문이에요. 다시 내 질문이 뭐가 됐냐면 자, fx가 1,2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라는 걸 설명하래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까요? 일단 그냥 땡.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고 그러니까 저걸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 0,0으로 옮기면 어떻게 대칭이니까. 보기 그 평행 이동해서 그 다음 어떻게 할까? 0,0으로 옮긴 다음에 그게 우함수라는 걸 우함수 말고 기함수라는 걸 기함수라는 보이면 걸 돼요. 보이면 알겠어요? 이해했나요? 다시 지금 얘가 어떻게 설명했냐면 요 중점을 원점으로 바꾸고 싶다고. 그럼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하면 되지. 맞아? 그럼 평행 이동 해봐. 그럼 y는 어떻게 되냐?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면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집어넣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하니까 빼기 2를 한 거죠. 4 빼기 2. 됐어? 요게 무슨 함수라는 거를? 기함수라는 거 보이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얘를 이제 전개해 볼까요? 그럼 x 세제곱 3x 제곱이랑 이거 없어지죠? 플러스 3x인데 여기 마이너스 6x 있으니까 마이너스 3x죠. 계산 따라오네요?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3인데 그러면은 마이너스 5가 없어지네요. 요것만 남죠. 됐어요? 그럼 얘가 지금 홀수차항의 함수에 플러스 마이너스로만 돼 있으니까 얘를 우리가 만약에 gx라고 한다면 g의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gx를 만족하므로 요 gx가 기함수라는 거를 증명한 거예요. 그럼 gx가 기함수이기 때문에 원점 대칭이죠? 얘를 만족하니까 원점 대칭이죠.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얘를 원래대로 평행 이동시킨 fx는 1,2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를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근데 자, 그래 좋아. 이게 원래 이제 기본 풀이거든요. 우리가 3차 함수가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걸 증명할 때도 그 변곡점의 좌표를 다시 평행 이동시켜서 원점 대칭이라는 걸 이용해서 증명합니다. 원래. 알겠어요? 그렇게 증명하는데 그거는 이제 미적분에서 나올 거고요. 그냥 우리가 근데 이 평행 이동을 하지 않고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보함수가 축에 아니에요. 자, 내가 질문하는 거는 1,2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걸 보여주려면 어떤 식을 만족하면 될까라는 거예요. 저기서 뭐 대충 뭐 아니요. 여기서 평행 이동을 시키지 않고. 그 기함수 식하고 관련 없어요? 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평행 이동을 시키지 않고. 그럼 내가 다시 질문해 볼게. 1,2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식은 어떻게 쓰죠? 예? 함수식. 그 뭐냐?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까먹었는데. 야, 얘가 무엇을 의미했죠? 예? 그 A, B에 대해 그렇지. A, B에 대해서 대칭인 거죠. 예. 그러면은 요 A가 지금 뭐예요? 1인 거잖아요. 예. 2. 빼기 얘는 4. 얘가 fx가 된다면, 오케이? 얘가 fx가 된다면 1,2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걸 보여준 거라고요. 그러네요. 내 말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어떻게 설명해도 된다는 거냐면 1,2라는 건 지금 찾아냈으니까 x 대신에 2-x를 집어넣고 y 대신에 4-y를 집어넣어도 주어진 식의 변화가 없다라는 걸 보이면 돼요. 이해했어요? 그럼 y 대신에 4-y 집어넣었죠? x 대신에 2-x를 집어넣어 볼게요. 이 식이 원래 식이랑 변화가 없다라는 걸 보이면 된다고요. 그럼 y는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이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럼 x-2 세제곱 여기다 플러스 3의 x-2의 제곱이라 써도 되겠네요. 여기 됐습니까? 얘를 전개해 볼까요? x 세제곱 그럼 마이너스 8x 제곱인데 2 빼기 X랑 X 빼기 그 세제곱 제곱하는 건 똑같죠? 마이너스를 여기다 집어넣었으니까 이거 마이너스로 들어간 거예요. 오케이? x 세제곱 그냥 전개해 마이너스 8x 제곱 아니지 3ax 제곱이니까 얼마야? 그냥 전개 자 다시 여기가 4가 없어졌지 마이너스를 양쪽이 곱했지 마이너스 요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됐지 여기는 플러스 3으로 바뀌었지 2-x 제곱이랑 얘랑 똑같잖아. 오케이? 얘를 이제 전개해봐. x 세제곱 그 다음 몇 x 제곱이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 그렇지 마이너스 12x 제곱 그 다음은 잠깐 6x 잠깐 플러스 6x 그럼 마이너스 6x 맞아요. 마이너스 3a 제곱 b잖아. 마이너스 6x 그러니까 플러스 얼마요? 플러스요? 플러스 6x 제곱이죠.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아니에요? 6x 제곱. 뿔마 어?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그 다음에 그 플러스 12x 제곱 12x 12x 마이너스 8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얼마? 12x 12x 플러스 12
플러스 12. 얘 없어지죠. 그럼 얘는 계산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4. 저 식이랑 똑같죠? 오케이? 그러니까 요걸 했더니 얘가 된다는 거 보여줬으니까 중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것도 설명이 된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평행이동을 굳이 않고서도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은 요 fx가 x 4승 마이너스 4x 3승.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얘가 극대값을 이거 많이 했어요. 가지지 않을 때 a 값의 범위를 찾아라. 잘 봐봐. 요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가지지 않을 때 a 값의 범위를 찾아라. 이게 질문이에요. 왜 병진이 왜? 4차 함수의 그래프가 몇 가지가 있었죠? 예? 네 가지. 네 가지. 첫 번째는 요거, 두 번째는 요거, 세 번째는 요거, 네 번째는 요거. 이 중에 극대값을 가지지 않는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죠? 그 첫 번째 빼고 다. 그렇지. 2번, 3번, 4번이 다 극대값을 가지지 않죠. 맞아요, 재현아? 맞아요? 이거 이따 문제 풀린다니까? 2번, 3번, 4번이 다 극대값을 가지지 않거든? 그러면 2번인 경우, 3번인 경우, 4번인 경우를 따지는 것보다 뭐가 더 편해요? 1번도 빼고 1번이 아니다라고 하면 되죠. 그럼 1번인 경우는 어떤 경우였는데요? 서로 다른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시근을 갖는 경우였죠. 걔를 제외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렇게 시작할 거예요. 그럼 미분해 볼게요. 4x 세제곱 12x 제곱 4ax죠. 얘가 서로 다른 세시근을 갖도록 하는 걸 먼저 구해서 그거의 여사건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그럼 얘를 뭐로 묶어줘요? 4x로 묶어주면 여기까지 됩니까? 그럼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란 뭐가 있어요? 하나는 0이 있죠. 그럼 얘는 어떤 시근을 가져야 하죠? 서로 다른 두 그렇지. 서로 다른 두 시근인데 뭐가 아닌, 0이 아닌. 오케이? 그럼 서로 다른 두 시근이니까 뭐 이용하죠? 그럼 세연이 어떻게 되죠? 9 빼기 4a가 0보다 커야 되죠. 근데 이렇게만 해버리면 그냥 서로 다른 두 시근이죠. A가 0이면 0이 아닌이라는 걸 포함해줘야 되죠. 그럼 0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도록 하는 a는 제외해줘야 되겠네요. A가 0이면 그러니까 a가 0이 아닐 때는. 오케이? 그럼 이 경우를 따져보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지금 a가 어떻게 돼요? 4분의 9보다 작은 거죠? 그럼 내가 지금 뭘 따졌냐면 요게 서로 다른 세시근을 갖도록 하는 a의 범위란 이게 아니고 얘를 만족시켜야 돼요. 얘네들에게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거의 무슨 사건? 여사건. 그럼 답은 뭐예요? A는 0이 a는 0 이거나 4분의 9 이상. 그렇지,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문제를 시험 볼 때 내가 이거 그대로 낼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면 난 틀렸다고 할 거예요, 분명히. 왜요? 이거는 콤마 5알이라면 쓰면 콤마는 또는과 그리고의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지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선 반드시 또는으로 써주세요. 알겠습니까? 이해했어요? 이건 반드시 또는으로 써줘야 돼요. 안 끝났어요. 몇 시라고요? 아유, 아직 멀었네요. 아주 멀었네요. 자, 여러분들에게 내가 미션을 줄 텐데 그 연습 문제를 몇 개 볼 거거든요. 연습 문제 몇 개 볼 텐데 이게 어려워서 오늘 같이 해결을 하고 싶어요. 몇 번을 해보냐면 자 5-22번이랑 연습 문제 5-22번이랑 23번 요 두 한 문제가 안 보이네요. 내가 원하는 문제 한 문제가 요 두 문제를 풀어 보세요. 접선의 반응식을 구해야지. 다시 이 의미가 뭐라 그랬냐면 이런 곡선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식이 t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의미하니까 접선이 곡선보다 위쪽에 있으려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y절편이 0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는 게 관심이 있다고. 그럼 내가 지금 뭘 찾을 거냐면 이 t, f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찾을 거예요. 얘를 미분해야 되죠. f'x를. 얘는 고배 미분을 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이렇게 나오죠. 얘로 묶이죠. 2x(x-2로). 앞에 게 x-2 남고요. 뒤에 거 x 남았어요. 여기 또 2로 묶이죠. 그럼 4x에 x-2, x- 여기까지 돼요. 그럼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 y-y1, 그럼 t제곱에 t-2의 제곱은 기울기는 이렇게 나오고 x-t.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죠.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이 뭘 따지자고? y절편.
이 y절편이 0보다 이상이 돼야 한다고. 그럼 y절편은 x에다 0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y는 어떻게 되냐면 0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4t 제곱에 t-1에 t-2 플러스 t제곱에 t-2의 제곱인데 요게 0 이상이 되도록 하는 t를 먼저 찾자 그랬어요. 그럼 얘를 또 정리해보면 뭐로 묶이냐면 t제곱에 t-2로 묶이니까 마이너스 4t 플러스 4에 그 다음 여기 t-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그럼 얘가 0보다 이상이 돼야 한대요. 그럼 얘는 어차피 0보다 이상이니까 관심 없고요. 얘를 따져보면 얘가 마이너스 3t 플러스 이렇게 나오죠? 됐어? 그럼 요것만 양수가 되면 되겠네요. 이해했나요? 다시 요게 곱해서 0보다 이상이라면 3t-2랑 t-2의 곱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니까 3분의 2보다 이상이고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지금 무슨 말이 하고 싶었냐면 요 t가 3분의 2가 되는 순간 있겠죠. 얘가 3분의 2가 되는 순간에 최초로 요 접선의 y절편이 0보다 이상이라는 거예요. 맞아? 근데 요게 전부 다 그 점에서의 접선은 0보다 이상인 건 맞잖아요. 근데 요 반대쪽에서 생각해보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뭐가 2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맞아? 그래야지 접선이 항상 곡선보다 위쪽에 있겠죠. 내 말 이해해요? 근데 얘는 지금 뭐에 대해 대칭이에요? 1에 대해 대칭이죠. 그럼 여기 좌표는 얼마겠어요? 3분의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3분의 2보다 이상이고 3분의 4보다 작거나 같은 게 답이에요. 단 t의 범위를 쓰라고 했으니까 집합으로 써주셔야 돼요. 알겠어요? 막상 풀어보니까 안 어렵죠. 근데 5-23번은 상당히 어려워요. 자, 얘가 별 한 3개짜리라면 5-23은 별 5개짜리예요. 네. 별이 몇 개까지 있네요. 별 5개짜리에서 5개짜리예요. 여기서 별 5개가 있는 것 중에 3개짜리라면 5-23번은 별 5개짜리고 얘 2개 다 수능 기출문 돼요. 얘 21번으로 나왔었고 30번으로 나왔던 문제거든요. 근데 5-23번은 오답률도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제는 너무나 유명한 문제가 돼서 학교 시험에 나올 정도예요. 이제는 너무나 유명한 문제가 돼서 너무나 유명한 문제가 돼서 어디 학교? 어느 학교도 나왔어요. 천여도 나왔어요. 천여도 나왔고. 근데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풀어주는 거 알겠어? 저번 거요 응? 내가 풀어주면 별로 도움이 안 돼. 그건 니네가 알아야 돼. 4차원의 그래프의 개형으로 시작하라 그랬거든? 그래프 개형 몇 가지였어? 네 4가지였죠. 그럼 예를 들어 하나, 둘, 셋, 넷. 요 4가지 그래프를 볼게요. 그럼 얘라는 건 뭐냐면 요 fx 빼기 t는 이게 지금 f의 그래프를 그린 거거든? 그럼 얘는 t만큼으로 y축으로 평행이도 한 거죠. 그럼 반대로 요 지금 t가 여기 있다고 해볼게요. t가 예를 들어 여기 있어. 오케이? t가 여기 있으면 fx에서 t를 뺀 거에 절대값을 씌웠어. 그래도 그래프 개형이 변하지 않지. 내 말 이해했어 거기까지? 그래프 개형 변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t가 예를 들어 여기 있어. 그래야지 이제 자 봐봐. t가 여기 있으면 미분 안 돼. fx에서 t를 뺐어. 그걸 절대값 했어. 그럼 여기가 지금 x축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위로 올라가지. 그럼 미분 안 되네요. 그렇지. 여기 위로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여기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해진다고. 내 말 이해했어? 그래서 내가 지금 뭘 찾아야 되냐면 요 GT의 그래프를 찾자고 했지. GT의 그래프를 찾아볼 거야. 그럼 GT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자, 요 T가 여기가 A야. 얘가 B야. 얘가 예를 들어 C라고 해볼게. 그럼 GT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자, A일 때까지는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가 몇 개 있어? 없잖아. 맞아? 여기까지 되는 순간까지는 없잖아. 그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가 없어. 그럼 A부터 B까지는 그렇지. 교점이 2개니까 2개가 생기지. B까지는. 됐어? 그럼 B부터 C까지는 4개 생기지. 맞아? B부터 C까지니까 C는 안 돼. 됐어? 그럼 C일 때부터는 다시 몇 개야? 2개지. 됐어? 그래서 GT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그럼 얘는 지금 3과 19에서만 불연속이래. 3개의 점에서 불연속이니까 내가 원하는 그래프가 아니야. 요게 됐어? 탈락. 자, 두 번째는 얘가 지금 이제 한 번 했으면 이 첫 번째 걸 이해했으면 2, 3, 4는 되게 빠르게 할 수 있거든. 여기 점을 A라고 그러고 여기 점을 B라고 해볼게요. 그럼 A일 때까지는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가 없어요. 이게 GT라는 게 지금 미분 가능하지 않은 X의 개수잖아. 그러니까 얘는 없다고 0이라고. 됐어? 그다음 A부터 어디까지는? B까지는 몇 개? 2개. 그렇지 2개죠. 맞아요. 근데 B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B일 때는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잖아요. 자, B일 때는 여기가 만약에 T라면 얘 그래프 이렇게 되거든? 여기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해요.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잖아. 이게 완만하게 되게 올라간다고. 절대값 하면. 그게 왜 뾰족한 게 아니에요, 왜?
자, 뾰족한 지금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었지. 네. 여기를 지나치는 t가 있어. 그럼 얘는 절대값 해버리면 위로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래프가. 네. 됐어? 그럼 여기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역시 뭐야? 0이잖아. 근데 그럼 미분 가능하다고. 뾰족한지 어떻게 알아요? 뾰족하지 않아. 애매한데. 0이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절대값 하더라도 그 점에선 0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미분 가능하다고. 그래서 b일 때는 몇 개가 돼버린 거야? 그렇지, 한 개가 돼버린 거야. 됐어? b보다 커버리면 다시 두 개가 되고. 얘는 두 점에서 불연속인 거 맞네? 3이랑 19. 얘는 가능할 것 같아. 맞아? 근데 얘가 안 되는 이유가 있다? 얘는 안 되는 이유가? 어떻게 안 될까? 얘가 3이라는 거는 요 y값이 지금 3이고 얘가 19지. y값이. 근데 문제에서 f0은 3이라고 했거든?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x값이 0이지. 잘 봐야 돼. 여기에 해당 x값 3이지. 근데 f'3은 0보다 작대. 약간 0이 때문에 f0이 3이니까 문제에서. 이게 fx의 그래프잖아. 요게 3이고 19라고 y값이. 근데 f0은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x값이 0인데 이거보다 오른쪽의 점에서 기울기가 0보다 작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위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그래서 얘도 내가 원하는 그래프가 아니야. 됐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GT 그래프가. GT 그래프가 얘는 A잖아? 얘 A라고 하면 A까지는 0이다가 그 다음에 A부터는 다시 두 개가 되지. 그러니까 얘는 한 점에서 불연속이니까 안 돼. 얘도 마찬가지로 한 점에서 불연속이니까 안 돼. 되는 게 없네? 쉬트. 망했어. 문제가 뭘까? 다 되는 게 없어 여기서. 아 그럼 그 첫 번째 Shit. 게 그 두 점이 똑같아요. 그럼 첫 번째 거에서 이게 크게 같게. 그렇지. 이렇게 추론해내는 거야. 알겠어? 우리가 그래프 개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있는데 여기가 지금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지금 방금 내가 일부러 그 문제를 풀었던 이유는 그 그래프를 떠올리라고 풀어보라고 했던 거거든? 방금 했었던 거? 그렇지. 이거 지울게요 이제. 이거 다 지울게요. A랑 같게. 그렇지. A랑 B랑 같게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A랑 B랑 같게끔 그래프를 그리자고. 이거 이제 풀었던 것 같은데. 이거요? 이거 풀었어요? 옛날에 아 이거 했어요 우리? 안 되네 이러고 또 그때 또 가지. 아 그래요? 아 그래 내가 그때 이거 왜 시켰죠? 그냥 시켰나 보네요. 근데 왜 못해요 니네는? 얘가 A랑 B면은 가능해요. 얘가 A랑 B면은 GTA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A까지는 0이다가 A까지는 0이다가 A부터는 4개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B부터는 다시 몇 개가 돼요? 2개가 되는 거죠. 맞아? B부터는 2개가 돼요. 이렇게 되죠. 이해했어요? 뭐죠? 왜 두 개예요? 네? 아니에요. 자, 여기 지금 교점의 개수가 그 절대값 해버리면 그 점에서 다 미분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고 3이고 얘가 19가 되는 거예요. 얘가 3이고 얘가 19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내가 하는 말?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 다 왔어요. 자, F0은 3이라 그랬는데 얘가 만약에 0이라면 아까 같은 똑같은 이유로 안 돼요. 그래서 얘가 0일 수밖에 없어요. 얘가 Y축이라는 얘기죠. 이해했어요? 그럼 얘가 X축 여기쯤 있겠죠. 내 말 이해했니? 자, 그러면은 요 4차함수의 그래프를 잡아야 되는데 요 fx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자, fx에서 뭘 빼버리면 3을 빼버리면 어디서 접해요 지금? 0에서 접해버리죠? 여긴 얘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A라고 할게요. 여기 뭐 그냥 T라고 놓을까요? 여기 A가 있으니까 얘는 그럼 2T죠. 오케이? 그럼 얘는 X 제곱을 인수로 반드시 갖고 또 어떤 거를? X-2T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나요? 근데 우리가 지금 19를 이용 안 했죠? FT가 지금 19인 거죠? 요 T 집어넣어서 함수까지 19인 거죠? 맞아요? FT 빼기 3이 T 제곱에 마이너스 T 제곱이니까 T 4제곱이잖아요. 그럼 FT라고 하는 건 19인데 그럼 얘가 좌변이 16이 돼버린 거죠. 그럼 T 4제곱이 16이 되는 양수 T는 2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하나요?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fx란 뭐였냐면 x제곱에 x-4의 제곱 플러스 3 이게 답인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이제 시험에 나왔었기 때문에 이거 이 당시에 오답률이 96%였어요.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인데 1등급 애들도 틀렸던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매번 나왔다 그랬잖아. 매년 나오고 다 애들이 풀어봤다고. 그래서 이제는 이 상황이 이런 그래프란 걸 누구나 다 아는 거야. 알겠어? 이런 상황이라는 걸 다 아는 거야. 그래서 어렵지 않은 문제로 바뀐 거라고. X제곱 X-2T 제곱을 어떤 이유가 뭐예요? 얘가 지금 여기가 접하니까. 접할 때 그렇게 자, 여기 지금 얘가 지금 알파야. 이 2차 함수야. x-알파 제곱이지. 여기 지금 절파하는 게 2개야. 그럼 이거 x-베타 제곱 이렇게 된다고.
오케이?